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은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2차 전지도 좀 좋아지고 있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제약 바이오 섹터도 순풍이 돌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는 아직까지도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3분기에 영업이익이 9조 1천억. 9조도 뭐 물론 훌륭한데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인데 그러면 많이 쪼그라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이 올해는 그럭저럭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요게 이제 핵심 골자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벌써 22 거래일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6만 원대를 지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계속 떨어질 때마다 개인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코스닥 시장은 주로 85%에서 90%가 개인이에요. 개인들이 주로 좀 매매를 많이 하는 시장이 코스닥 시장인데, 물론 이제 좀 삼성전자를 사는 개인과 코스닥에 참여하는 개인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개인들이 주로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수급이 많이 뺏기고 있어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양봉으로 W자 반등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뭐 어떻게든 음봉보다는 양봉으로 끝나는 게 좋습니다. 내일은 한글날 휴장으로 하루 쉬고 이런 장세에서는 좀 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대변수가 정도 막 시끄러울 때는 좀 쉬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난주에 우리가 징검다리로 쉬었기 때문에 충격이 들어간 거지 징검다리가 안 나왔으면 또 음봉이 또 크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징검다리로 잘 피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낙폭을 보유하고 있는 하락이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증시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트럼프가 또 우세하 쪽으로 나오고 있고 또 언론을 보면은 또 해리스가 이긴다고 하고 계속 박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11월 5일인가요? 11월 5일이죠. 결과를 뚜껑을 열어봐야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보수층에서는 여자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 대통령이 나오는 타임이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말이 좀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 여론은 뭐 상당히 해리스 쪽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미국인들의 생각은 또 어떻게 될지 뚜껑을 확실하게 열어보고 그거에 맞는 대응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안 되니까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이 동시에 이스라엘 곳곳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한 거죠. 뭐 한 곳 때리고 한 곳 때리고가 아니라 세 군데서 같이 테러를 벌이기 때문에 확전을 한다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땅덩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 땅덩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세 군데서 계속 시끄럽게 하면 좀 전체적으로도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확전을 좀 막을 수 있는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유가가 조금 떨어졌어요. 77달러까지 갔다가 75달러까지 좀 떨어졌는데 요거는 그쪽보다는 중국이 이번에 대대적인 경제 정책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큰 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실망감 때문에 떨어진 거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만약에 뭐 중동 문제가 완화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 떨어지고 아주 급락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 가장 악재다라고 하는 거는 국제 유가를 비롯한 이 중동 문제가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점점 내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란을 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게 중론입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너무 1년 됐잖아요. 이제 뭐 우리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별로 관심도 없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시간이 약이기 때문에 핵시설, 예, 석유시설만 타격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선거를 앞두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예, 여기 보시다시피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이 동시에 이스라엘을 테러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수순에서는 뭐 한번 짧게 저번처럼 드론 공격 한번 하고 마무리돼서 좀 휴전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여기 뉴스 나오네요. 한 달간 개인들이 7조를 담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사과문이 나왔죠. 오늘 상당히 당황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이 나오려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멈춰야 돼요. 그래야 수급이 좀 살아나면서 좀 반등 폭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아무튼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일단 멈춰야 우리나라 시장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뭐 중국 시작하자마자 뭐 10% 정도 시작을 해서 플러스 한 4%? 이 정도 끝났나요? 네, 4.5% 끝났네. 네, 중국 상해 증시예요. 네, 주봉을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뭡니까 이거? 네, 봉하나의 일주일인데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 수년간 조정받았던 거를, 예, 한 주, 두 주, 세 주, 3주 만에 그냥 다 빵 올라버리는, 예, 이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예, 여기 벌써 1년, 2년, 3년인데 3년 동안 조정받은 거를 한꺼번에, 예, 3주 만에 올려줬던 게 바로 중국 증시입니다. 예, 그만큼 이번 부양 효과가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2차, 3차 한다고 하니까, 네, 중국 경기를 살릴 때까지, 예,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도 수혜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물론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3.9% 정도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섹터 중에서 특히 셀,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121선 돌파해서 안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 벤츠와 이제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동안 벤츠가, 예, 중국산하고 워낙 많이 해가지고 외적으로 크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벤츠 계열사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죠. 10년짜리 공급 계약이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2028년인데, 왜냐면 이게 이제 그 4680 배터리 요거로 가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양산하고 또 이제 수주를 맞추고 요러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3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작업하면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28년인데 이거 뭐 언제 매출 나와? 요게 아니고, 예, 이거 준비하는데 3년 걸려요. 그래서 28년부터 10년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우리나라 배터리가 중국산 대비 이제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산보다는 물론 갖고 있겠지만 비중을 한국 쪽으로 기울인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긍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좀 땡겨오잖아요. 땡겨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전지 섹터들한테도 뭐 나쁘지 않은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2차 전지 섹터들은 아시겠지만 좀, 동반 상승하고 동반 하락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느 쪽이든 되든 셀이든 뭐 리튬이든 배터리든 어디든 간에 좀 양극재든 음극재든 간에 뭔가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것도 따라가고. 그러는데 대장주가 오늘 올라주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전체적인 그림이 좀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21선 터치를 했어요. 여기를 넘어서야 됩니다. 여기를 좀 넘어서고, 안착이 되면 이런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BM도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이 되면서 하락보다는 상승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121선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120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탄력을 받고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121선이다. 제가 이 121선 강의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식이 바닥권 탈출을 하려면 121선을 넘어서 거기에 안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에코프로 BM이 딱 있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뭐 4월 달에 한번 했다가 거의 지금 6개월 만에 다시 121선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착되면은 뭐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제 호재도 좀 많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2차전지가 모든 악재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반등이 나오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의 중심이 옛날에 2023년도 요때 반등이 나올 때는 요때죠. 이때부터 올라갈 때는 주도주가 뭐였냐? 주도주가 전기차였어요. 전기차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요쪽이 이제 아무래도 주도해가지고 자금이 완전히 몰렸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2차전지 섹터로 돈이 완전히 몰린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바이오도 움직이고 있고, 반도체 반등 나오면 반도체도 움직여야 되고, 화장품도 움직여야 되고, 2차전지도 움직여야 되고, 돈이 분산돼요. 지금 많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화끈하게 이렇게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바이오 안 움직였어요. 화장품 안 움직였습니다. 반도체 물론 조금 움직였죠. 왔다 갔다 했는데 거의 뭐 2차전지 섹터로 돈이 완전히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다고 하면 요때죠? 요때 이제 상당히 탄력적으로 주봉인데요. 에코프로 BM 주봉인데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이런 시장이라고 하면, 지금은 아무리 봐도 돈이 이쪽으로 이제 시작이다 하고 돈이 막 몰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보다는 그냥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2차전지에다가 이제 시작이다, 다른 거 싹 다 팔아가지고 몰빵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부 포트에 2차전지도 담아 보시고, 제약바이오도 갖고 계시고, 뭐 다른 섹터도 좀 갖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은. 과거는 2차전지 섹터만 갖고 있어도 수익이 그냥 크게 나는 이런 장세였다면, 지금은 돈이 분산됩니다. 에너지가 분산되는 상황에서 2차전지 섹터에다가 또 많이 비중을 실어버리면, 만약에 다른 쪽이 또 제약바이오 쪽이나, 상당히 제약바이오가 지금 강세잖아요. 그쪽으로 다시 자금이 몰려버리면은 낙동강 오리알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계속해서 반등 국면이다. 반등 국면이다. 숫자가 나오고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포트를 좀 담아 놓으셔도, 왜냐하면 전기차는 한번 움직이면 제 생각에는 최소 2, 3년은 움직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좀 비중을 실으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갑자기 비중을 담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조짐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펩트론이 상당히 뭐 장중 상한가까지 가고, 오늘 권리락이었거든요. 유상증자 권리락. 이때 유상증자 때문에 한번 급락이 나왔는데, 유상증자 오늘 권리락을 했어요. 권리락하는 날 상당히 큰 호재가 나왔죠.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하고 장기 지속 주사 플랫폼 기술을 평가를 받아가지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평가 계약을. 그래서 약 1년 정도의 기술을 좀 보고, 그리고 기술 수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펩트론이 미국의 일라이 릴리와 좀 기술 수출할 가능성이 업됐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장기로 보셔야 돼요. 장기로. 옛날 알테오젠이 2020년에 머크하고 공급 계약을 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이후에 확실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알테오젠 주봉인데요. 알테오젠 요때 이제 머크하고 이제 공급 계약이 이제 기술출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랐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조정을 받았어요. 물론 요때가 이제 미국의 금리를 막 올릴 때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변경 내용을 바꾸면서 급등이 나온 건데, 아무튼 지금 팩트론도 지금 제2 알테오젠처럼 물론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지만,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단기 이슈로 올라갔다가 좀 어느 정도 좀 눌러서 좀 잠잠해질 때 포트에 편입하시면 또 나쁘지 않을 겁니다. 팩트론은 제가 여기 아시겠지만 2월 달인가요? 여기 2월 달에 이때부터 사실 매매를 했었어요. 이것도 제가 상당히 기술력을 좋게 본 기업이어갖고 매매를 했다가 갑자기 루머가 터져가지고, 왜 이렇게 그 제약바이오는 루머가 터지는지, 루머가 터져가지고 이때 그냥 손절매를 쳤던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루머가 잠잠해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거의 뭐 2배 반, 3배 정도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바이오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이오 투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 기술력을 인정하고 공부해보면, 결국에는 이런 슈팅이 나와서 오늘같이 또 호재가 나오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알테오젠 매매하신 분들도 아마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하셨을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러시지, 알테오젠이 지금 보니까 야 이거 알테오젠이지, 요때 알테오젠은 뭐 이거 뭡니까 이거. 이게 알테오젠입니까 이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때.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거 펩트론이구나,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그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서 크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게 또 제약바이오의 리스크면서 묘미예요. 요걸 둘 다 알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제약바이오는 고생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개고생을 하는데, 개고생 끝에 이 기술력을 믿고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따가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투자하시면 안 되겠다, 손절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옛날에 얼마에 샀는데 지금 얼마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런 거 많이 겪어보셨잖아. 내가 옛날에 이거 5만 원에 샀는데 이거 3만 원에 샀는데 이렇게 됐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거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사갖고 보유하고 있고, 아무튼 요거를 지금 슈팅이 나와서 거의 한 90% 넘어가는 것 같은데, 100% 됩니다. 여기서 슈팅 주고 제 생각엔 한 4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오버슈팅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요게 이제 10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머크가 이제 임상 발표 9월 23일에 끝났잖아요. 요게 이제 한 달 있다가 10월 23일에 이제 이 정도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 나오면은 또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조정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씩 매도를 할 겁니다. 수익 실현을 하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가 있는 이런 축의 좀 주식이 있는 이런 종목으로 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보여드렸죠? 알테오젠이 그냥 올라간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놓고 있어요. 원래 안 올랐어요. 지금 뭐 많이 먹어봐야 16%, 15% 정도 났나요? 적게 좀 싸게 사신 분들은 한 30% 났을 텐데 상당히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 정도에 갖고 있다가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기술이 인정받고 임상 데이터가 나올 때 수익을 내려고 매집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소통방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단타 치시는 분들은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이걸 알고 투자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제약바이오는 단타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셔야지, 단타로 내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먹어보겠다, 미수 풀로, 시정 풀로 사가지고 먹어보겠다, 이런 접근하시면은 중간중간에 변동성에 크게 데미지 당합니다. 신용비율 떨어져가지고 뭐 반대매매 나간다든가, 결국에는 옛날에 얼마에 샀는데 또 얼마에 또 됐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시종 매매 하지 마시고 현금으로만 투자하셔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그 기술력을 계속 공부하고 하다 보면 안정적인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 제약바이오 종목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 테마주로 해가지고 뭐 줄기세포 관련주 막 이래가지고 뭐 5배, 10배, 요거는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그냥 테마주예요. 테마주.
테마주. 요거 테마주였고, 지금은 정상적인 기술 수출을 하고,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아주 극히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오늘 ABL 바이오 같은 것도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올라가고 있고, 리가케인 바이오도 제가 얼마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계속 6만원, 7만원대부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죠. 유한양행, 버스코텍도 제가 계속 이때부터 말씀을 드려서 올라갔습니다. 주옥 같은 종목들이 많네요. HLB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섹터가 지금 장에서 유리한지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만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장이 몰려서 슈팅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갔다가 맨날 바뀌잖아요. 그죠? 요리 갔다가 다음날 유리 갔다가 다음날 유리 갔다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냐면 자금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개인들은 지금 돈 많은 개인들은 다 삼성전자 사고 앉았고, 외계인들은 단타 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다 테마주 매매하고 있고, 이러니 돈이 뭐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일리 갔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올라간다고 쫓아 사면 빠지고, 이제 지수는 올라가고 환장을 노리시죠. 요게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딱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홀딩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잡주라고 생각하는 거는 빨리 없애세요. 그냥 없애시고 조금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내가 가져가서 수익을 내겠다. 연말이나 연초에 수익을 내겠다. 이런 마인드로 지금부터 담아내시면 틀림없이 제 생각에는 뭐 50%, 100%그 이상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제 느낌에는, 제가 보는 눈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종목 한 종목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점씩 크게 증가되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다라고 제가 벌써 작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잘 따라오신 분들은 수익이 좀 많이 났을 거예요. 제가 지인 말씀드렸죠? 집 팔아가지고 주식했다고, HLB 처음에 샀다 그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이때부터 제가 지인이 사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설리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12월 때부터 HLB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 그죠? 우리 슈팅 여기서 금방 나오기 전에 다 팔았잖아요. 금방 나오기 전에, 그렇죠? 여기서 사갖고 금방 나오기 전에 다 팔았어요. 요거 이 친구가 또 뭘 샀냐면, 이 돈 가지고 알테오젠 샀어요. 알테오젠 사가지고 또 이거 갖고 있잖아요. 수익률이 거의 100% 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두 종목, HLB하고 알테오젠, 이 두 종목으로만 해도 그 노후 준비가 끝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반 정도 팔았어요. 수익 실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반이 어디 드냐? 좀 저희가 사고 있는 여기다가 지금 반 사놨어요. 또 아시죠? 교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십니다. 여기 사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50%를. 또 이거 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이렇게 종목 2개, 3개 정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맨날 단타 쳐봐야 뭐 돈 됩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어떻게 10%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대한민국 10%만 돈을 번다라고. 10%도 아닐 거예요. 이제 시장이 어려우면 이제 5%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 여기 이 10% 중에 상당히 많아요. 단타로 돈 번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왜? 어떻게? 만에 하나 단타로 쳐갖고 돈 번 사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막 어디다 대고 막 영상에다 올리고 어디다 올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절대 따라해서 수익 낼 수 없는 이런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누구냐? 나머지는 다 기업 공부하고 장투해서 수익 내고, 또 그런 종목 사서 또 수익 내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면 지금 평상시에 하시던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돈을 버실 수 없다라고 제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또 막판에 또 시끄러웠죠. 삼천당 제약, 아일리아 특허 소송당했다라고 이제 옛날 뉴스 가지고 누가 또 올려갖고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이 또 레이더 동원해가지고 빠르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기에 보면 뭐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이제 이쪽 바이엘하고 리제노는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 진출을 막기 위해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뭐 특허 루머 소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제가 캡처해서 올렸고, 이거에 대해서 여의도 입장에 대해서 제가 얘기 다
캡처해갖고 알려드렸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형식적인 거고, 특허 소송을, 이제, 걸어봐야 실익이 없는 거, 다 만료된 거, 이런 것들을 했고, 회사 측에서도 틀림없이, 이게 이제 회사 탐방 갔던 애널이 쓴 거예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까지 해준 겁니다. 이 내용이 터진 거예요. 참 웃긴 거죠. 그런 거에 그냥 막 급락 나오고, 이렇단 말이죠. 여러분들을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피드백을 다 해드리니까 이게 갖고 계셔도 뭐 그렇게 크게 불안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뭐 저 안 되면 뭐 이거 정리해갖고 좀 덜 올라가 있는 이런 제약바이오 사주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나 몰라라 하는 친구가 있고 몰라서 답변을 못 해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최대한 빨리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왜 흔들리고 있고 왜 이게 가짜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 펩토론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렇죠? 뭔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그렇지 안 당한다는 거예요. 시간에서 좀 보니까 좀 올라가던데 시간에서 거의 한 2% 정도 올랐네요. 2%, 1.9%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모르면 막 품에 던지고 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아시겠죠? 아무튼 지금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W자 반등 국면이란 말이에요. W자 반등 국면이고 요거는 나와서는 안 되는 이벤트 상황이기 때문에 지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에서 반등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렇게 갈지 아니면 흔들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번 주에 금투세 얘기가 좀 확실히 정해지고 그리고 이벤트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지 여기 850, 60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 천천히 올라가는 게 더 좋아요. 종목들이 많이 확산되어서 널널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몇 개만 올라가서 지수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오래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계속 수단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의 W자 반등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겁 안 내셔도 돼요. 먹을 게 지금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수두룩합니다. 많이 있어요. JIP 완터 이런 것들도 뭐 엄청나게 싸잖아요. 지금 뭐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고 그죠? 싸잖아요. 이렇게 조금만 좋아져도 언제든지 슈팅이 나올 수 있고 지난번에 NC소프트 같은 거 볼까요? NC소프트 NC소프트도 뭐 바닥권에서 이제 시도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눌러서 더 조정받을 수 있는데 뭔가 바닥권에서 꿈틀꿈틀 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주식을 못 사는 거지. 주식이 없어서 돈을 뭐 투자를 못 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팔고 뭘 사지 이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종목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테마주로 살 거냐 아니면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데 이쪽으로 좀 성장성이 있거나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을 살 거냐 요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성장성이 있고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편입을 해서 가지고 수익을 내고 요거를 몇 번만 반복해도 엄청나게 계좌가 손실 본 것도 다 만회되고 플러스 된다라는 거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주식 투자가 재밌어요. 이렇게 삼성전자만 사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를 샀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죄송한 말씀이신데 주식을 투자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예금을 박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를 사지 말고 차라리 미국의 S&P 500의 ETF가 있어요. 차라리 그걸 사놓고 기다리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단타 치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차라리 S&P 500의 ETF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투자해 놓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납니다. S&P 500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자, S&P 500입니다. 월봉 볼게요. 월봉. 월봉이에요, 이게. 중간중간에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 이런 위기, 여기 이런 위기 때 언제든지 사도 결국에는 다 고점을 뚫고 가잖아요. 이게 미국의 힘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자기가 죽으면 90%를 S&P 500에다가 받고 나머지 10%를 국채에다 투자를 해라 할 정도로 이게 신뢰가 가는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올라왔잖아요. 앞으로도 S&P 500은 조정받으면 사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미국이 패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주식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P 500이 차라리 낫지 삼성전자보다는 S&P 500이 낫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물론 이제 S&P 500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하느냐. 삼성전자 단타 치치가 아니잖아요. 예, 그럴 거면 차라리 저 같으면 S&P 500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많이 떨어졌으니까 삼성전자도 좀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담았다면 반등 좀 나오면 삼성전자로 뭐 더블 먹고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10% 20% 먹는 거지. 운 좋아갖고. 그래서 그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뭐 한번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무튼 삼성전자 문제는 외국인 수급이 알려줍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뀌지 않는 한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수십 년간 그래 왔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반등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이 매도하는 이런 수급으로 바뀌어야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전화번호로 8283-5540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으로만 운영하고 있어요. 무료방 없습니다. 절대 무료방 없어요. 주필승이 운영하는 무료방 카카오톡 이거 없습니다. 카카오톡 무료방 이거 다 여기 사기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칭할 걸로 피해 볼 수 없도록 1년 단위로는 전혀 받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에 9만원 3개월에 21만원까지 이렇게 가면 받고 있고 3개월 하시면 22% 할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해지하면 3개월 동안은 가입을 막고 있어요.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 들어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늘 움직여요. 변동성도 크고 대외 변수에 흔들리는 증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한은 중국 눈치, 일본 눈치, 미국 눈치, 북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터지면 이게 이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다 터졌네. 악재 하나 또 터졌네.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남고 올라왔던 게 우리나라 증시예요. 그러니까 대변수 때문에 얘 끝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변수가 나오면 운 좋으면 매수의 기회, 돈이 있으면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고 또 뭐 터졌을 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뭐 곧 지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마음 편히 매매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살 주식이 많이 있어요. 못 찾겠다라고 하면 제가 하나씩 2개씩 이렇게 천천히 찾아서 포트에 담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내일은 한글날 휴장이고요. 목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